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봤죠? 몇 분에 도착하고 이런 거. 그럼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직접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거는 어떻게 알게 되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워요. 여기에서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보내오면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비게이션도 인공위성을 이용합니다. 인공위성을 적용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거를 GPS라고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부모님 차에 타면은 켰을 때 GPS 작동되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GPS를 사용한 사례는 이런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은 여기 하면은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 GPS가 작동해서 내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뭐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혹은 항공기를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GPS 기능을 특히 많이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저장된 정보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따로 추출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지리정보체계,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GIS라고 말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고 이런 게 GPS라면, GPS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에 저장하고 전체 출력까지 되는 전체 과정을 바로 GIS라고 합니다. GIS, 지리정보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은 각종 지리정보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과정 아래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GIS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처럼 여러 개의 지도를 합쳐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있어요. 이런 분석 방법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해요. 그러면 학교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자면 2개의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가 있어요. 왜냐면 학교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학교를 지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 쪽에 지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학교는 또 유해시설, 뭐 PC방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장소가 사실 좋아요. 그래서 이 2개 다 만족하는 곳을 학교로 선정하면 되거든요. 볼게요. 아파트 단지 분포 지도 보니까 A 아파트, B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했어요. 이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는 또 어때야 돼? 유해시설도 없애야 돼. 그러니까 A 아파트 지역은 유해시설이 있어. 그럼 학교로 탈락. B 아파트 있는 지역은 유해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 중에서 어디에 학교가 위치하게 될까요? 네, 이 두 자료를 합쳤더니 B 아파트 쪽에 학교가 위치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합쳐, 중첩시킨다고 하거든요. 중첩시켜서 최상의 장소를 선정하는 이런 분석 방법을 중첩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배웠잖아요. 그럼 지리정보가 뭐냐? 지리적 현상들을 담는 모든 정보를 그냥 지리정보라고 해요. 그럼 지리정보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즉 지리현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 점선면으로 보통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거 위치잖아요. 그거는 공간 정보입니다. 그 외에 지역의 자연, 인문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는 속성 정보. 관계를 나타내는 건 관계 정보. 시기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는 거는 시간 정보. 각각의 예시는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리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항공사진, 위성사진도 멀리에서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멀리서 원을 씁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가 조사한 그런 자료를 지도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통계 자료를 지도로 표현하는 것을 통계지도라고 합니다. 통계지도 유형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먼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는 지도를 점묘도라고 해요. 이 점묘도는 통계 자료를 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분포를 나타내는데 적합한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림은 돼지들을 이렇게 한 점당 300마리씩 생각해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 놓은 거예요. 분포를 알 수가 있죠. 이쪽이 맞네요. 분포가. 그다음 2번째, 같은 값을 가진 그 지점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어. 선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름이 뭐냐? 같은 값을 같을 등 선으로 연결했다 등치선도예요.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진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서 표현한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구분도. 통계 값을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등치선도 빠뜨렸네요. 개나리 개와 예상일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서 3월 30일인 곳, 3월 25일인 곳. 그다음 단계 구분도는 같은 단계는 비슷한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密도가 높은 곳, 낮은 거를 표현할 때 낮은 곳은 연하게, 높은 곳은 진하게 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포 차이도 역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원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거는 도형으로 표현했다 해서 도형 표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형 표현된 통계값을 꼭 원이 아니고 막 떼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표현하면 모두 도형 표현대가 되는데 이런 지도는 뭐가 유리하냐면 한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은 이 경북 지역에 식량작물은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채소는 얼마나, 과수는 얼마나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지역을. 그럼 이 원 크기로 봤을 때 이런 애들을 가장 많이 다 포함했을 때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여긴 것 같네요. 전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식량 작물의 비중이 각 지역에서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어딜까요? 분홍색이 가장 많이 색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천이 분홍색 비율이 되게 높죠?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 유선도예요. 즉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선이 이동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거 서울로 얼마나 많이 인구가 들어갔는지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선의 굵기가 굵으면 더 많이 간다는 표시예요. 제주도보다 전남권에서 훨씬 서울로 많이 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어떤 지역을 내가 조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역 조사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지역을 조사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세울 때는 2가지가 꼭 필요하죠. 어떤 주제로 조사할 건지 조사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조사 지역을 할지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짰다면 이제 지리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내 조사, 또 하나는 야외 조사.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밖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사는 책을 찾아보거나 지도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이 실내 조사고요. 야외 조사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관찰하러 나간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실제 측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바로 야외조사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했으면 모은 정보들을 분석을 해야겠죠. 지역 정보를 분석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보고서까지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